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아직도 올랐는데도. 저평가입니다. 예. 와, 왜냐면 그렇군요. 퍼가 10이 안 돼요 아직도. 오. 주가가 엄청 지금 급등을 했거든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입니다 아직. 아. 2차 전지 소재까지 지금 침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퍼가 10이 안 된다는 건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이렇게. 네. 네오님 그럼 또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네네. 그 코스피가 네. 2,600을 넘었다가 또 네네. 깨지기도 하고 네네. 또 2,500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네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제가 뭐 증권 전문가는 아니라서 뭐 전체 지수에 대해서 말하기는 좀 뭐하시기는 하지만 네. 2,600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좀 우상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럼 혹시 뭐 이렇게 상단이나 하단 네. 뭐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이번 연도 한해서 생각을 한다면 네. 3,000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상단으로 치면 한 2,900 정도. 오. 예, 하단으로 치면은 뭐 2,300 오. 정도. 이렇게까지 네. 빠질 수 있다고 보세요? 뭐 아무래도 음.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기가 또 터질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럼 위로 10% 아래로 10% 이 정도네요. 네, 그 정도 수준. 네. 지수는 예. 그러네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네네. 뭐 그런 변수들, 네네. 뭐 이렇게 큰 하락을 유발할 만한 네네. 그런 게 좀 보이시나요? 전에는 네. 은행들 파산이 문제가 좀 됐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경기 침체, 미국의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거다 하반기부터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금리 인상이 아직은 안 끝났다라는 거죠. 한 2번 남을 수 있다. 예, 그렇죠. 파월 형님이 대놓고 얘기하셨죠. 또 어제. 이번에는 한번 넘어가지만 앞으로 앞으로 한 2번 정도는 더 할 수가 있다. 예, 그 이유가 지금 여기 화면 보시면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라고 하죠. 네. 요게 지금 4%까지 내려왔어요. 아. 근데 이제 최고점이 2022년 6월에 9.1%까지 찍었는데 네. 요게 이제 내려오는 속도가 이제 급격하게 내려오느냐 아니면 서서히 내려오느냐인데 많이 내려왔자 한 달에 한 1% 내려와요. 네. 그러면 4% 정도 되니까 지금 연준에서 좀 기준점으로 보고 있는 게 연준에서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게 소비자 물가 지수 한 2%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대잖아요. 2%가 더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2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하면 2%대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인상이 진행되면서 약간의 조정이 올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래로 한 10% 정도 네네네. 그렇게 보시는 거고 네네. 또 그만큼 안 떨어지면은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우상향이 더 확률이 좀 크다고 보시는 거고. 예, 아무래도 예, 우크라이나 상황도 좀 있으면 좀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이제 많이 활성화될 거다라고 했지만 예상보다는 좀 저조했어요. 근데 그 저조함도 조금 회복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면 내년에 가면 네. 3,000 이상으로 막 갈 수 있는 걸까요? 만약에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이제 반도체 섹터가 가장 크잖아요.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는 뭐 SK 하이닉스가 다시 반등을 해준다면 내년에 3,000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네. 한 운용 자금이 100 정도 있다. 네네. 그러면 현금과 주식 어떻게 배분하시겠어요? 만약에 조정을 위해서 현금을 한 20% 정도 예, 빼놓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한 80% 정도는 주식 투자를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정이 온다 해도 네네. 80%는 주식을 갖고 있겠다. 네네네. 그거는 이제 미래를 그래도 좀 더 낙관적으로 보고 그렇죠. 있다. 네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네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좀 네. 어떤 주식을 지금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제가 뭐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 드렸지만 포스코 퓨처엠과 미래나노텍을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좀 좋게 보는 게 저 예전 영상에서 좀 잠시 말했었던 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있어요. 이거 뭐예요? 네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어. 네. 예전 웅달 책방 나왔을 때 잠깐 언급드렸는데 저평가된 이제 주식이 뭡니까 물어보셨어요, 웅달님이. 그때 제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이제 이야기 드렸고요. 요게 왜 중요하냐면 포스코 퓨처엠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기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금 한참 주식을 끌어올리게 된 배경이 상사주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워런 버핏이 투자를 많이 했죠. 일본 상사주에.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영향이 생겼는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상사주 중에서는 굉장히 원탑이고, 그래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차 부품 사업에도 뛰어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포스코 홀딩스와 함께 포스코 퓨처엠을 굉장히 밀어주는 역할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뭐 음극재도 그렇고요. 뭐 니켈 광산도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직접 찾아내고 투자를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제가 옛날에 한번 여기서 언급드렸을 때 2만 원, 22,000원 그 사이 왔다 갔다 할 때였거든요. 네. 지금 최근에 전고점 4만 원 가까이 예, 거의 찍고 있고요. 지금 가격도 3만 원 후반대, 예, 3만 원 후반대 정도 지금 가격을 찍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직도 많이 저평가입니다. 예. 와, 왜냐면 그렇구나. 퍼가 10이 안 돼요, 아직도. 왜냐면 옛날에는 이 상사주가 마진이 굉장히 박했어요. 왜냐면 트레이딩을 하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철강 트레이딩이 굉장히 많은 이제 이익을 차지하는 부분인데요. 철강 트레이딩이라는 게 포스코 철강에서 만든 이제 철강 제품을 가지고 해외에 팔거나 국내에 파는 그런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진율이 굉장히 적었어요. 1%, 2%. 여기서 트레이딩은 그 네. 주식 트레이딩은 아니고 네, 주식 트레이딩이 아니고 무역. 무역. 그러다 보니까 상사주라고 하면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인정을 못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저평가되는 구조였고요. 근데 지금은 각각의 사업을 계속 일으키면서 이제 사업 회사로 거듭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트레이딩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직접 사업을 해요. 뭐 예를 들면 뭐 미얀마 가스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동남아에서 팜유 사업 같은 것도 직접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부품 중에 전기차 모터에 들어가는 모터 코어라고 핵심 부품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직접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현대에 납품하면서 주가가 엄청 지금 급등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입니다, 아직. 그렇게 직접 하면은 당연히 마진율이 좋아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상사 회사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서 직접 이제 사업을 읽어가는 회사가 되는 거죠. 네, 그런 걸로 보자면 2차 전지 소재까지 지금 침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퍼가 10이 안 된다는 건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주가가 이렇게 거의 2배가량 올렸는데도 네. 퍼가 10이 안 된다는 거는 전에 네. 얼마나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한 8 정도 되니까 전에는 한 4 정도, 4, 5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퍼가. 네. 포스코 홀딩스도 퍼가 되게 낮더라고요. 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철강 때문에 철강 시황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군요. 지주사로 이제 됐잖아요. 네, 그런 영향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천연, 흑연, 네. 동박 원료, 네네. 폐배터리 리사이클 네네. 여기까지도 이제 사업 범위를 네네. 직접 사업 범위를 직접 이제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 이제 염호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르헨티나에. 그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뭐 니켈이라든지 아니면 음극재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것들 뭐 그런 재료들 포스코 홀딩스가 하지 않는 그런 그 이외의 것들을 이제 맡아서 하겠다라는 거죠. 뭐 그런 서포트들이 이제 포스코 퓨처엠으로 가는 거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원가 절감이 굉장히 많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보다는 포스코 그룹을 좋게 보는 이유가 이런 수직 계열화가
확실하게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원료적인 측면에서도 보면은 이제 에코프로는 약간 중국산도 좀 쓰고. 네네. 근데 이제 포스코는 그런 게 네네. 중국산 쓰긴 하죠. 중국산 쓰기는 하는데요. 이제 배제하면서 가려고 많이 이제 개발하고 지분 투자하고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상사 회사나 아니면 이제 뭐랄까 직접 광산 개발을 하니까요. 아무래도 에코프로보다는 포스코 계열 쪽이 훨씬 유리하죠. 그런 쪽으로는. 왜냐면 워낙 그쪽으로 사업을 해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예. 수직 계열화 측면에서 네네네네.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뭐 에코프로보다는 네. 이제 포스코 그룹 쪽이 네. 조금 더 유망해 보인다. 그리고 자금력으로 봤을 때도 포스코 그룹이 훨씬 앞서죠. 네.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포스코 그룹 네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네.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네네. 것 같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셨고, 그러면 2차 전지가 좀 네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상반기는 진짜 2차 전지가 끌어왔다고도 네네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네네. 하반기에도 좀 이렇게 2차 전지가 네. 끌어갈 수 있을까,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네, 이번 연도는 사실 2차 전지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게 2023년 5월 수출입 동향을 보시면요. 네.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가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근데 반대로 이제 반도체도 많이 보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D램, 낸드 등 주요 제품의 가격 급락 영향으로 수출이 36.2% 감소했다. 네, 이런 걸 봤을 때 아무래도 2차 전지가 반도체보다는 더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수출이 잘 돼야 되잖아요, 사실. 네, 수출을 해서 돈을 벌어 와야지. 그렇죠.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또 투자도 다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직원들 월급도 더 올려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영향들이 좋아지니까요. 그래서 2차 전지가 하반기에도 좀 더 이끌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통 그 증권사에서 이제 리포트 보니까 이제 하반기는 네. 2차 전지하고 반도체를 딱 껴가지고 두 개를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계속 끌어갈 것 같고요. 이제 거의 막바지쯤 됐을 때, 하반기 쪽으로 갔을 때, 하반기 거의 뭐 11월, 12월 그 정도쯤 되면은 반도체에 조금 자금이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반도체가 바닥을 이제 어느 정도 다졌다라는 신호가 그때쯤 올 거라고 보거든요. 3분기 정도 지나서 4분기 때쯤. 그 이유가 왜냐면 이건 이제 더 뒤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지만 일단 재고가 지금 굉장히 아직 많은데 3분기 정도 지나면 아무래도 재고 문제가 좀 풀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마 3분기 지나서 반도체 시황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2차 전지가 그 이제 하반기에도 주도주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들보다도 2차 전지가 조금 더 흐름이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2차 전지 섹터가 저는 가장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수출입 동향에서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두 자릿수 증가세. 여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왜냐면 전체 수출이 지금 감소해서 이제 적자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두 자릿수 증가세를 나타낸다라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반도체보다 2차 전지 배터리 쪽이 반도체 파이보다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증권사분들이 그런 얘기하죠. LG에너지 솔루션이 삼성전자를 넘어서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가능성 있어요? 가능성이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근데 물론 뭐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삼성전자에서도 삼성 SDI가 있으니까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지금은 이제 캐파적인 부분이나 기술적인 부분에서 미치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지금 게임 체인저가 되기 위해서 전고체 배터리에 몰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일본에서 토요타가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나서겠다고 1000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 2차 전지 소재에서 전고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핫했거든요.
예. 너무 이른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전고체에 대해서 저번부터 계속 이야기를 드렸는데 생각보다 좀 빠르게 진척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면은 우리나라 정부 자체에서도 전고체 배터리가 앞으로 신성장 동력이 될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원도 없고 사실 뭐 광산 이런 것도 리튬 뭐 이런 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기술력을 다른 국가보다 빠르게 지금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앞 전선에 최전선에 서고 있는 게 삼성 SDI 쪽입니다. 이런 그 전고체로 가면 네. 뭐 광물 의존도나 네. 뭐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현저히 줄어드는 거예요. 현저히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어느 정도 좀 줄어드는 부분은 있고요. 전고체 배터리가 효율이 굉장히 높아요. 한 2배 정도? 일반 리튬이온 전지보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좋아짐으로써 전기차 그 판매 확대가 더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이 하이니켈 배터리보다는 가격이 아무래도 비싸겠죠. 초반에 만들려면 뭐 설비도 다시 깔아야 되고 뭐 원료 수급도 좀 다를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하이엔드급, 그러니까 최고급 상단에 있는 거를 아마 커버하게 될 거고요. 그러다 점점점 이제 상용화로 가면서 중위급, 하이급으로 이제 점점 늘어날 수는 있겠죠. 예. 지금은 전고체 배터리가 연구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시제품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요게 상용화 되기까지 얼마나 기술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게 좀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요. 일본에서는 지금 전고체 배터리도 2가지 종류가 있어요. 황화물계가 있고 산화물계가 있는데 일본은 지금 산화물계는 지금 상용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화물계는 약간 전자 제품 정도, 그러니까 이어폰이나 소형, 네, 소형 쪽으로 지금 상용화가 되고 있고요. 요걸 대형화로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삼성 SDI에서도 산화물계보다는 이제 황화물계로 가고 있고요. 그 대신 삼성 전기에서는 또 산화물계를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가는 거죠. 어느 게 먼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네. 근데 아무래도 기술적으로는 황화물계보다는 산화물계 이제 전해질이 좀 앞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약간 그 EUV 장비 도입되면서 네네. 나노, 3나노 네네, 그런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1년, 2년 있으면 또 기술력이 막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막 발전하기도 하잖아요. 예. 막 그 무어의 법칙인가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네네. 그러니까 이런 기술 변화에 대해서 좀 네네네. 주의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전고체 배터리에 가기 전에 징검다리로 저는 좀 응급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실리콘 응급제. 네, 실리콘 응급제가 아무래도 전고체 배터리로 가기 전 단계에서 배터리 용량을 획기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포스코 퓨처 MC한테 얘기하셨듯이 거기에 좀 강점이 에코프로 BM보다는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이렇게 그 2자릿수 증가세가요, 좀 앞으로 그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시군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 2차 전지주가 좀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물론 에코프로는 거의 이제 정고점 회복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들어갈지 말아야 될지 좀 타이밍을 재고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거 뭐 조금 더 시간 걸릴 줄 알았는데 대장주들은 막 올라가지고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전 조정 올 때마다 계속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